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면 이 제정안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가 궁금해서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거부권 남용하는 정부, 삼권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임기 1년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양곡관리법은 야당 단독 처리를 명분 삼은 게 뭐 그렇게 명분이 삼았는데 이거는 본인의 공약이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또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저희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나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아마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약 내건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말한 거는 다 공약이 아니게 돼버리.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총선이란 게 지난 총선? 2020년에 당선될 때 이걸 공약으로 당선된 분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46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셨어요. 이 법안에 관련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거의 공약까지도.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하고 거의 내용이 같았던 거예요. 그럼요. 간호법 이 법안 자체가. 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선 공약을 파기하신 것이고 이제 총선 공약의 파기는 재의결로 아마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여쭤보고 아무튼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과도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댔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관리법은 그런 이 야당 단독 처리라는 명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이건 법안 발의가 된 지가 2년이 됐고요. 왜냐하면 대선 총선 이후에 바로 발의했을 거 아닙니까? 양당이 3당이 다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3당이 다 발의한 지가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이게 병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발의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전에 이 법이 상임위를 소위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법 본회의를 통과시킨 게 이제 최근의 일인데요. 그럼 1년 전에 상임위 통과할 때는 여야 합의 처리가 합의 처리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가 일부가 찬성하신 거죠. 다 찬성 만장일치 합의는 아닌데 그래도 합의 처리한 건 사실입니다. 단독 처리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 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분이셨고. 혹시 그 간호사 출신이라는 그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에 또 같이 참석하셔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내용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약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서정수 의원 그리고 최연소 의원 이 최연소 의원이라는 분은 아까 이제 말한 간호사 출신인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서정수 의원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두 분이 대표 발의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동 발의로. 이제 그거는 이미 총선 때 이미 그 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발의됐다라는 반증이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저거 떠나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자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 입장은 섰습니까? 어떻게 재의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의결해야죠. 그대로. 아마 이제 그 말씀인즉슨 네. 너희들이 170석은 되는데 200석은 안 되니 재의결 붙여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질문 의도까지 해석을 해주시고. 예. 네, 아무튼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당의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본인이 반박한 거고 심지어 나는 그런 공약한 적 없다. 말은 했으나 공약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한번 피했다면 이제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저희는 재의결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 공약 파기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국민의 힘이 정확하게는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결은 반드시 거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 의결을 했는데 부결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열어놓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전략을 다 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재의결 다음에 고민은 또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이른바 중재안이라고 한 걸 내놓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재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뭔가 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라는 것이 이게 중재라는 게 이견을 좁혀서 가운데 어디서 만나는 게 중재 아닙니까? 중재는 보통 제3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하는 게 중재인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뭐 간호사 처우법이라고 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법 자체의 그 간호사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법을 만드는 원천적인 이유 배경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여당이 뭐 중재의 노력은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중재안이라는 게 그런 뜻이겠네요.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좀 갈등을 벌이고 거죠. 있으니까 네. 정치권이 제3자가 돼서 중재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아마 중재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의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면 또 다툼의 한 당사자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요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근데 이거 말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거와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 대해서 지역사회 문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현업 복지부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재론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 학력 관련 문제도 현재 의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와서 간호법으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원래 있었던 이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 시간에 그 법의 취지가 왜 필요했는가를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 소위 말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 축으로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간호사들의 처우가 어떠냐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직률이 6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럼 이제 3분의 2 이상은 계속 이직을 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는 어떠냐. 해외에 있는 1인당 그 간호사 한 명의 환자 수가 한 해외 교통이 대여섯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와 현행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왜 원인이 왜 이분들이 그럼 처우가 왜 개선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늘어날까 봤더니 2006년부터 18년째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의사 정원을 근 20년간 하나를 늘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업무의 일부분을 간호사들이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소위 PA 간호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하는 PA라는 분들인데 이게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번에 간호법으로 통해서 좀 양성화시키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문제점들도 해결하자는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대선 모두가 다 공약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와서 일부를 떼서 이런 문구 때문에 안 된다, 저런 문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되게 단지 이제 협의의 의미로 딴지를 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설령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또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좀 돌린다고 하는 것들은 좀 제가 볼 땐 문제가 그러면 있다고 궁금해지는 게 아니 그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네. 근데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내용이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하고 거기다가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 부분들도 기존 어떤 법률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게 지금 의원님의 맞습니다. 주장인데, 네. 아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부하는 이유는 전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그게? 이게 소위 단체 간의 이 목소리의 싸움 문제에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어느 단체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이거는 저의 의심입니다. 어느 단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의 의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부 여당은 간호협회보다는 의사협회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그러면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의사협회를 선택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으로 그런 건 그럼 민주당은 간호협회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약이 일방으로만 나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를 받을 때는 간호협회가 중요했던 것이고 끝나고 나서 그 이행에 대해서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일부 언론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냐면 뭐 여나 야나 결국은 선거를 의식해서 표 계산하면서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데 왜곡입니까? 저는 왜곡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 형태가 그렇고요. 20년간 의사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설명이 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 그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의료 시장, 의료 형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법은 불가피한 법이고 또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제 의견은 무조건 한다. 2번, 그러니까 지금 그 내놓은 중재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이것들이 끝나고 나면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걸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좀 판단들을 상황을 좀 놓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혹시 같아요. 간호협회 쪽하고는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말씀은 듣고 있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뭐 저희가 단체 사이에 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식의 중재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을 기반으로 어떤 의료 체제가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래서 양쪽을 견인해내고 강제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뭐 그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당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까지 지금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 아무튼 그 무슨 리스크 이런 얘기가 계속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미래 차원에서 논의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요. 그건 뭐 누구를 탓하고 어디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쇄신과 자정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쇄신이 필요하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지도부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고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강문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